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떤 특정 물질이 이게 뇌에서는 뭐 이제 많아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뭐 어떤 뭐 야동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꾸준히 일정하게 어느 일정 수준으로 우리 뇌에 꾸준히 공급되어야 되는 이런 영양분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제 진료실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도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많이 먹은 적이 없고, 그래서 왜 남들이 도파민 과다를 만든다는 이런 거는 본인이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도파민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럼 과연 도파민이 그럼 만약에 이제 중독이라 그러는 게 도파민이 너무 많은 상태 때문에 도파민에 대한 예민함이나 이런 게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냐, 아니면 도파민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문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은 우리가 삼시세끼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와 비슷하게 뇌는 영양분 같은 이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 우리가 배가 고파지면은 밥을 먹은 걸로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일정하게 하루 삼시세끼를 이제 챙겨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지냈다 그러면 저녁에 굉장히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올라오고 자칫 폭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까지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굶었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를 챙겨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꾸준히 적당량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해야 뇌가 건강해질 텐데, 만약에 아침에도 행복한 일이 없고 점심에도 행복한 일이 없고 저녁 때까지 전혀 행복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뇌는 굉장히 이런 호르몬에 굶주리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뭔가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에 더 심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어떤 특정 물질이 이게 뇌에서는 뭐 이제 많아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뭐 어떤 뭐 야동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꾸준히 일정하게 어느 일정 수준으로 우리 뇌에 꾸준히 공급되어야 되는 이런 영양분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야동이나 이런 중독이 되는 활동, 도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럼 이게 도파민과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어요. 그런 활동들은 도파민을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굶주리지 않는 상태면 막 뭔가가 먹고 싶어서 막 뭔가 안달이 나고 뭐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적당하게 식사 조절을 해서 배고프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때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나한테 먹으면은 이게 나중에 안 좋아? 이런 것들을 안 먹고. 그래서 최근에 뭐 칼로리 같은 거 보고 뭐 탄수화물 높은 거, GI 지수, 당뇨 있으신 분들 GI 지수 높은 거 잘 안 먹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선별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는
내가 꾸준히 굶주리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서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도 도파민이 꾸준하게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도박 같은 좀 굉장히 강렬한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 능력, 조절 능력이 좋을 텐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너무 굶주려져 있다 그러면은 먹는 걸 너무 굶주리면은 지금 내 미래 이게 건강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냥 먹고 싶겠죠. 우리가 도박을 한다 그랬을 때도 도박 베팅할 때 기분이 좋고 이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음식 먹는 게 좋고, 성관계를 할 때 사정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 성관계를 하는 게 즉각 만족을 주게 되는 거고, 담배도 피우면은 바로 니코틴이 도파민을 올려주니까 이게 좋은 거고, 알코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먹는 순간 바로 도파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것들은 약간 패스트푸드 비슷하게 바로바로 자극적이면서 나한테 바로바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뇌는 부족해진 도파민이 보충이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뇌에서는 이런 좋은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빠지는 분들 중에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도박을 통해서 얻었던 돈을 땄던 경험, 이런 게 내 뇌의 엔돌핀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다시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이런 행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중독에 빠지기 쉬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스포츠카 같은 분이다. 스포츠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배기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연료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또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이 배기량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통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넘치고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스포츠카의 엔진이 힘이 좋은 것처럼 이 자극추가 높으신 분들도 에너지 넘치는 이런 분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 대배기량의 도파민 엔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연료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배기량이 낮은 분들에 비해서 배기량이 높은 도파민 엔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도파민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연료 소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중독이 더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은 바로바로 즉각 만족을 시켜주는, 바로바로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매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긴 하나, 도파민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